혈관은 우리 몸의 강줄기와 같습니다. 피가 흘러야 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이 퍼지죠. 그런데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단당류, 즉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과 같은 단맛이지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단맛이 혈관을 망친다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당하면 당뇨병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당은 혈관벽을 직접 공격하는 무서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피 속에 당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끈끈한 당이 달라붙습니다. 마치 주방에서 국물 흘린 걸 닦지 않고 두면 끈적하게 눌러붙는 것처럼 말이죠. 그 끈적임 때문에 혈액 속에 있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붙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혈관 노폐물로 쌓이고 결국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조금 높다고 듣고 아직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적. 하지만 그때 이미 혈관은 조금씩 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궁금증이 생기죠. 설탕 얼마나 먹으면 위험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섭취량을 총 섭취 열량의 10% 이하로 권장합니다.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5% 이하가 좋다고도 해요.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성인 기준 하루 25지 정도, 설탕으로 치면 단 56숟가락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훨씬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마신 믹스커피 한 잔, 간식으로 먹은 빵과 과자, 저녁 식사 후 먹은 아이스크림. 이것만 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습니다. 저도 어르신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커피에 설탕 안 넣으면 맛이 없어서 못 마셔. 빵 먹을 땐 달달해야 행복하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그런 단맛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던져볼까요? 단당류가 정말 그렇게 빨리 혈관을 해칠까요? 네, 단당류는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입에 들어가면 곧바로 혈액으로 흡수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 몸은 놀라서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그때마다 혈관벽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 번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루 3번 밥 먹고 중간에 간식까지 챙기면 혈관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것이죠. 잠시 후에는 우리가 평소 자주 먹는 음식 중 혈관에 특히 치명적인 단당류 음식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혈관을 망가뜨리는 단당류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난 설탕 많이 안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고 집에서 밥도 짜게 안 먹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의외로 단당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빵입니다. 겉보기에 달지 않아도 빵에는 설탕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특히 크림빵, 단팥빵, 소보루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아침에 식사 대신 빵 한 조각 먹는 습관, 혈관에는 전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음료수입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는 당연히 달다고 알지만 건강해 보이는 과일 주스에도 설탕이 듬뿍 들어갑니다. 시장에서 사 마시는 생과일 주스에도 설탕 시럽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과일 주스니까 괜찮아 하고 마셨다가 혈관에는 큰 타격을 주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케첩, 드레싱, 심지어는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 스프에도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짭짤한데 왜 설탕이 들어갈까요? 맛을 부드럽게 하고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생각보다 많은 단당류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저녁에 간단히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그 후 입안이 텁텁하고 물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나트륨과 당분이 동시에 혈관을 괴롭힌 결과입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실버 세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단당류 섭취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믹스커피 습관입니다.
직장 다니실 때는 하루 23잔은 기본이었죠.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이 이어져 하루에도 여러 잔 마시는 분 많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이 몇 숟가락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무려 34숟가락입니다. 그걸 매일 몇 년간 마셔왔다면 혈관은 이미 지쳐 있을 겁니다. 둘째, 간식으로 과자와 빵을 챙기는 습관입니다. 식후에 허전하다고 단 것을 찾는 경우 많죠. 특히 손주랑 같이 있으면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게 됩니다. 조금만 먹어야지 했는데 어느새 과자 한 봉지를 다 비운 적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셋째, 과일을 과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하루에 여러 개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요. 하지만 수박, 포도, 바나나처럼 당이 높은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나는 과일만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했다가 혈관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쯤에서 궁금증 하나 더. 그렇다면 단맛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우리 몸도 어느 정도의 당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정제된 단당류, 즉 가공 설탕과 시럽입니다. 이걸 줄이고 대신 자연스럽게 단맛을 내는 음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에 조금의 우유만 타서 드셔보세요. 처음엔 밍밍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오히려 속이 편하고 개운해집니다.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나 군밤을 드셔보세요. 천천히 씹다 보면 단맛이 은은하게 올라오고 배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혈관에도 훨씬 좋은 선택이죠. 과일도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사과 반 개, 귤 한두 개,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포도를 한 송이씩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잠시 후에는 단당류를 줄였을 때 우리 혈관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나도 오늘부터 줄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당류를 줄이면 우리 혈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놀랍게도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단당류 섭취를 줄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지 않으니 혈관벽이 덜 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단 음식을 끊고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훨씬 가볍다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피곤함이 줄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진 걸 느끼죠. 이건 혈액이 깨끗해지고 순환이 원활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한 달쯤 지나면 더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내려가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당뇨 전 단계로 걱정하시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 됩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단당류 줄이는 게 어렵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 커피 습관 고치기입니다. 믹스커피를 하루에 3잔 마셨다면 먼저 2잔으로 줄여보세요. 그 다음엔 설탕 없는 블랙커피에 조금씩 적응하는 겁니다. 처음엔 입에 안 맞지만 일주일만 참으면 훨씬 개운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 간식 바꾸기입니다. 과자, 빵 대신 고구마, 삶은 옥수수, 방울토마토를 준비해보세요. 배고플 때 하나씩 꺼내 먹으면 단맛도 충족되고 혈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물 마시기 습관입니다. 우리는 단 게 땡길 때 사실은 갈증일 때가 많습니다. 입이 심심하다고 느낄 때 먼저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생각보다 단 음식 욕구가 사라집니다. 네 번째 방법, 천천히 먹기입니다. 밥이나 간식을 빨리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당 흡수가 느려져 혈관에 부담이 덜 갑니다. 게다가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 단당류 줄이기가 정말 그렇게 인생을 바꿀까? 답은 예입니다. 단맛은 잠깐의 행복을 주지만 혈관 건강은 평생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단당류를 줄이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중반의 혈당 수치가 경계선이라 의사가 약을 권했지만 본인은 생활 습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끊은 게 바로 믹스커피였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대신 블랙커피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간식도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로 바꿨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검진을 받으니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오케이지 줄었죠. 그때 마음먹길 잘했다라며 지금도 뿌듯해 하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믹스커피 한 잔을 블랙으로 바꾸는 것. 내일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 몇 알을 먹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혈관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당류는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게 합니다. 결국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의식하고 줄이면 혈관은 금세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50대 이후에는 특히 혈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은 순식간에 삶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맛의 유혹은 잠깐이지만 건강한 혈관은 오래오래 삶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단당류 습관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정보 계속 받아가시길 바랍니다.